안녕하세요. 국제분쟁, 외교 갈등. 아유, 정말 지겹도록 듣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요, 이 해묵은 문제를 아주 특별한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바로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명리학이라는 언어인데요. 이걸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국가들 사이에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다툼들을 마치 한 사람의 운명 지도처럼 그 에너지의 흐름과 균형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숨겨진 패턴 같은 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명리학은요, 미래를 맞추고 점을 치는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국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읽어내는 일종의 분석 도구, 또 하나의 상징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명리학이라는 언어로 보면요, 갈등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 바로 깨진 균형입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관계거든요. 그런데 국제 분쟁이 터졌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이 건강한 균형이 와장창 깨지고 서로를 해치고 부딪히는 상극의 상태로 들어섰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평화롭던 균형이 왜 깨지는 걸까요? 명리학은요, 그 핵심 원인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욕망을 딱 짚어냅니다. 그게 바로 부, 그리고 명예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재성이에요. 한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재물재자를 쓰죠. 말 그대로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이건 국가 단위로 가져오면 영토, 천연자원, 무역이익처럼 손에 잡히는 모든 현실적인 이익을 뜻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직접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원하는 나라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군겁쟁제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재물을 두고 겁탈하듯 다툰다는 뜻인데 정말 살벌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국제분쟁의 가장 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겁쟁제는요, 영토 분쟁, 희귀 자원을 둘러싼 다툼, 아니면 중요한 무역 항로를 확보하려는 경쟁,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특히 명리학에서는 땅을 상징하는 토 기운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걸 영토 분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땅 싸움은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끈질기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관성입니다. 벼슬 관자를 쓰는데 이건 집이나 명예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가치들. 예를 들면 국가의 명예, 권위, 자존심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관성을 둘러싼 싸움은 주로 역사 왜곡 문제나 패권 다툼으로 나타나죠. 이 지역의 진짜 리더가 누구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들이요. 이건 단순한 이익을 넘어선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재물을 둘러싼 싸움보다 훨씬 더 격렬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갈등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뻥 하고 터지는지 그 구체적인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은 바로 국경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역마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역마살 할 때 그 역마요. 역과 말리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본래 이동하고 변화하는 에너지거든요. 이걸 국가 관계로 가져오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사람들 간의 교류, 정보의 흐름, 다시 말해서 국제 관계를 활발하게 만드는 혈액순환 같은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활발한 역마의 에너지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잘 달리던 차들이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활발하던 교류가 순식간에 멈춰버리고 무역로가 막히고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순식간에 파괴적인 에너지로 돌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갈등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안전장치는 뭘까요? 바로 인성입니다. 도장인자를 쓰는데 글자 그대로 도장을 의미해요. 국가 간의 공식적인 약속, 즉 조약이나 협정,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상호 신뢰를 상징하는 거죠. 외교의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재극인입니다. 재물이 신뢰의 도장을 극한다, 즉 깨부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약속했었지 하는 그 조약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휙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완충지대였던 인성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두 나라의 날카로운 힘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꽝 하고 부딪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명리학은 문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법에 대한 지혜도 제시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해법은 바로 합입니다. 말 그대로 힘을 합치는 동맹 전략이죠. 나 혼자 감당하긴 너무 힘든 위험에 맞서서 주변국과 연대해서 더 큰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인 위기 극복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은 식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재능과 매력을 밖으로 표현하는 힘을 의미해요. 외교적으로 풀이하면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그리고 문화적인 매력,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능력이죠. 말과 문화의 힘으로 상대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닥쳐오는 위협에 힘으로 맞서는 합의 방식이 있고 대화와 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식상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지 잘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교의 기술이겠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통관에 있습니다. 관문을 통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세력이 꽝 하고 충돌하기 직전에 그 사이에 제3의 존재가 딱 끼어들어서 막혀있던 에너지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터주는 역할이에요. 이건 단순한 중재를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해법인 거죠. 결국 명리학이 말하는 외교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연함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여는 외교적 열쇠다.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서 동맹과 협상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진짜 힘이라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교 분쟁이라는 꽤 무거운 주제를 명리학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이 분석 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마찰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통관, 즉 꽉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줄 그 지혜로운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